웰리스 병원의 강동원 병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대변 실금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변 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이 항문에서 새어나와 속옷에 묻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대변뿐 아니라 가스가 새는 증상부터 무름변과 액체변, 그리고 고형변이 새는 증상까지 다양합니다. 네. 주로 나이가 있으신 5,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증상 자체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말을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래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주 네. 불편한 증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실금이라고 하는 건 소변이 새는 증상, 대변 실금은 네, 이제 대변이 새는 증상을 말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하고 빨리 치료를 안 하셔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렇죠. 대변 실금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이것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여성들의 어떤 아기들 출산입니다. 어허. 사실 출산은 젊었을 때 하는데 이 대변 실금은 늦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출산 시에 아기 머리가 질을 통과하면서 항문 관략근이 일단 손상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5, 60대 이상에서 대변 실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젊었을 때 골반과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다른 근육들이 상한 질 근처에 그 근육들을 보강해 주는데 대변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항문 주변, 회음부 그리고 엉덩이 근육과 인대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네. 더 이상 항문 관략근에 도움을 줄 수가 음.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출산 후에 3, 40년이 지나면 대변 실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출산이 인제 원인이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 중에도 이 대변 실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또 다른 발병 요인도 있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요인인데요. 항문 질환을 알아서 수술한 경우입니다. 아하. 뭐 치액보다는 항문 질환 중에서도 특히 치루 수술을 한 경우 음. 관략근의 손상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변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한 직장 탈출증이 있는 경우, 항문 관략근이 또 오랜 손상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변실금이 생기게 되죠. 네. 이 세 번째 원인을 알아보면요. 대장이 이제 대장에 변이 쌓여 있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일어나는 분변 매복, 어렵죠. 바위처럼 단단한 대변들이 음. 자주 이렇게 직장 근처에 모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손으로 파내야 되죠. 아하. 딱딱한 대변이 항문을 막아서 대장의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나 방귀 그리고 액체변이 대장에 계속 쌓이게 되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설사 같은 액체변이 대변 덩어리와 대장 점막 사이를 비집고 나가서 항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설사인 줄 아는데 네. 이게 설사가 아니고 변비인데 심한 변비인데 어. 그래서 액체변이 나오게 되니까 설사인 줄 알죠. 네. 이 외에도 중풍과 치매, 당뇨병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고 그 변비약을 또 장기간 복용한 음. 경우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다양한 네, 원인들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 수술하지 않고도요.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대변 실금 초기라면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케겔 운동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인데, 이 음. 항문 관략근을 포함한 회음부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시켜서 네.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항문 관략근을 더 많이 지지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무름변일 경우에 대변 실금이 더 심해지겠죠. 음. 그래서 무름변이 대변 실금을 악화시키므로 이 무름변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피하고 네.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항문 근처에 대변이 차 있으면 조금 흘러내리니까 음. 평소에 음식 섭취 일지를 작성해서 어떤 음식이 대변 실금을 악화시키는지 또는 호전시키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고요. 네. 또 묽은 변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또 약주를 하시면 설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금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약물요법인데요. 식단 관리로 대변의 굵기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그냥 계속 무름병이 나올 경우에 약물 치료, 즉 지사제를 통해서 대변 횟수를 줄이고 음. 대변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설사를 하는 환자에게서는 그 원인을 찾은 뒤에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처방해 드리고요. 네. 네 번째는 이제 물리치료인데요. 하나의 그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전기 센서가 달린 기구를 항문 관략근 근처에 놓아두고요. 항문 근육을 강화하고 직장의 감각을 되살리는 재활 치료입니다. 어허. 항문 관략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생체 신호를 환자가 직접 모니터를 통해서 인지해서 스스로 관략근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습 치료죠.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초음파 치료인데요. 음. 집속 초음파라 그러죠. 좀 어렵습니다만은 초음파를 항문 관략근의 그 목표로 해서 그 깊이에 집중을 시키고 그래서 60도 열 에너지를 전달하여서 네. 근육의 콜라겐이 다시 재생되고 아. 항문 관략근이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조여주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네. 네, 1010 애청자가요. 이렇게 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대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러한 증상만으로 이게 대변 실금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조기 증세일 수도 있고요. 네네. 대변을 시원하게 다 못 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관략근은 정상인데도 다 안 빠져나온 음. 경우에는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항문 내압이 정상인지 우리 컴퓨터 가지고 측정해 보는 것이 좋겠죠. 네. 가까운 음, 항문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6470 애청자가 어머니가 이제 60 대이신데 대변 네, 실금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계십니다. 약물 음, 치료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 피드백 검사 치료도 받고 있는데 호전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수술을 해야 그래서 될까요? 수술을 하면 효과를 볼 수 네,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바이오 피드백 자체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열심히 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 하고 학계 음. 논문은 있는데 네네. 어, 거의 뭐 또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되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고요. 네. 비수술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여러 결국에는 병원을 전전하신 거 보면은 쪼끔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처럼 초기가 아닌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그렇죠. 이루어져야 뭐 되겠죠. 고려해 봐야죠. 네. 네네. 수술 네. 방법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치료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죠. 그리고 단단한 변이 나오는 경우에도 대변 실금이 생기는 경우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수술 방법으로는 항문 관략근 재건술 또는 이식술, 성형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음. 최근에는 항문 관략근 주변으로 실리콘 슬링이라는 동그란 띠를 조여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TLC 수술이라 이것은 직장 탈이 있을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항문을 좀 조여주는 방법이고요. 조금 더 발전해서 띠 모양의 그물 모양 그물을 항문 주위로 4분의 3만 감아주는 경자골 직장 테이프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360도가 아니고 270도만 감아줌으로써 음. 항문이 좁아져서 대변이 안 나오는 어려움을 끊는 부작용이 없도록 만든 방법이죠. 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병행을 했는데도 좀 호전이 안 된다 하시면은 방금 그렇죠. 들으셨던 이런 수술적인 치료와 관련해서도 좀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우리 병 원장님 대변 실금으로 좀 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앞서 드렸듯이 대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이죠. 네. 아기를 자연 분만할 때 골반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야 음. 됩니다. 산통이 길어지고 아기가 머리가 큰 경우 지체 없이 제왕절개 수술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네. 특히 또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해서 전신적으로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반 운동도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하시고 항문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허벅지 근육, 허리 근육, 대둔근 근육 강화시키는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평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알아서 설사를 계속 무름변을 보시는 분들은 음. 자신에게 설사를 일으키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파악한 후에 그 음식을 피하셔야 되고요.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이 좀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요. 항문 주변의 신경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음. 당뇨병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변 실금이 나타나면은 좀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시고 부끄러워서 병원 진료를 좀 그렇습니다.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항문 외과에서 반드시 적절한 치료 받으시고 이게 외출도 좀 안 하게 되면 괜히 이제 마음까지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문의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한 번 더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변 실금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병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고맙습니다.